겸손한 자세. 안 드러나요. 어? 안 드러나요. 겸손해야 돼 이제. 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생각하고 네. 여러분 소리 들리신가요? 지금 한 사람 들어온 거잖아. 네. 아니 근데 이게 표시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요. 한 사람이면 저분 들어오신 거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아요가 벌써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소리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봐봐요. 이게 반영이 바로 안 돼. 저 숫자가.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여기 인터넷이 느린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 프로그램적으로 인터넷 좀 좋은 거 좀 써라. 제일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네, 일부러 제일 좋은 거 썼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배급수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소개해야 말씀하실 건가요? 배급수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네.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또 이런 배경화 화면 속에서 또 네. 컴퓨터 앞에서 또 얘기하긴 또 처음이네. 얘 하시나요 옛날에? 그 오랜만이네. 네, 오래간만이에요. 오래간만에. 네, 오셨습니다. 오늘 배급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아유, 박스 오피스 얘기. 요즘 시원찮은 굉장히 시원찮은 박스 오피스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조금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사람들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비 피해 없으신지. 네. 비 피해 때문에 사람 별로 없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비가 거기는 많이 왔어요? 수원? 나 화성인데. 화성은? 뭐 엄청 왔죠. 거기는 산사태 있지 않아요? 산들이 작아가지고 산이 높지가 않아. 다행이네요. 응. 언덕. 언덕 다 언덕이야. 언덕이라 다행이네요. 아니 진짜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지하잖아요. 반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생충. 네. 혹시나 물이 들이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뭐 그대로 뭐 카메라만 들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떼가지고 어. 한국 영화의 위기라 생각합니다. 아 시작부터. 네, 위기야. 네. 근데 뭐 사실은 늘 위기였습니다. 그랬나요? 네. 그래도 백일수아님 계실 때는 위기 아니었잖아요. 아니 위기죠 위기. 천만이 나왔는데. 늘 위기 속에서 살았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긴장 푼 적이 없어 우리는. 늘 뭐. 영화판에 내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이렇게 긴장을 늦춰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위기란 단어 안 들어본 적이 없고. 맞아 매년 사실 나오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기생충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 나왔고 천만 영화가 많이 터져도 늘 위기고 지금도 위기고요. 그래서 뭐 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늘 똑같은 얘기. 잘 만들어야죠. 영화를. 네. 그게 사실 정확한 해답이긴 한데. 그래서 잘 만들어야지. 네. 아니 영화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근황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황. 배급사님 내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이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니까. 그래. 어차피 이 영상은 남습니다. 남아서 배급사님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 보세요. 2023년도에 범죄도시 빼고는 손익분기점 넘은 작품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손익분기점도 다 계산하고 하시나요? 그렇죠. 손익분기점을 그러니까 사실은 배급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흥행이라는 것의 기준점은 손익분기점이에요. 넘기냐 못 넘기냐.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도. 네. 뭐 못 넘겼죠 다. 네. 개봉한 영화도 별로 없고. 올해 또 유난히 저는 많이 풀릴 줄 알았거든요. 창고 영화들이. 근데 아직도 안 풀린 거 보면은 시장 반망. 시장을 계속 관망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봐보세요. 관객이 없으니까 영화를 못 푸는 거고. 네. 영화를 안 푸니까 관객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악순환. 그리고 관객이 주니까 또 영화를 못 푸는 거고. 누군가는 하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배급사들이 다 대기업이에요. 그렇죠. 대기업이라는 그 회사의 그
스킬, 그러니까 그 형태상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지금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구성이 대기업으로 형성된 그 영화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험이 필요할 때, 어드벤처가 필요할 때 어드벤처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지. 이거 야 우리 옛날 총 물었을 때 이거 금세 뚫었어 이거. 이 정도 위기도 아니야. 이 정도는 위기도 아니에요. 그럼 그 바로 뚫었죠. 근데 이게 지금은 대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네. 그거 이렇게 누가 맴매해 줄 사람 없나요? 아유 그걸 뭐 냅둬야죠 뭐. 아, 근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백을수사님께서 사건이 하나 있으셨어요. 아, 다치셔가지고 지금 다행히도 나았지만 다리를 한번 이렇게 잘못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로보캅 될 뻔했죠. 개조될 뻔했어요. 지금도 이제 아직은 한쪽 다리에 철심이 들어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시다가 그렇게 떨어져서. 아니 근데 그게 높지 않았다면서요. 높지 않아도 네. 접시물에도 빠져 죽기도 하는데 뭘. 아. 거기에 비하면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살짝 뛰어내리셨는데 그냥 착지를 잘못하신 거죠? 착지를 잘못했습니다.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뜩이나 테니스 좀 치셔야 되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절이야. 그러니까요. 올해 아니에요? 올해 1월 작년이요. 12월 달이었나? 작년 11월. 맞죠? 네. 연말에 갑자기 전화를 드렸는데 네. 다쳤다고 하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인생 공부 좀 했죠. 재활은 어떻게 재활은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뭐 픽이 이게 다리가 중요한 게 근육이라는 게 이렇게 몇 달 동안 이렇게 기부스에서 있잖아요. 안 되죠. 굳어. 네. 이게 안 접히더라고 이게. 네. 와 처음에는 막 여기서 여기 꺾는데도 막 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울어. 접는 연습이야. 접히지가 않는데 무슨 연습이야. 접는 걸 하지 접는 거 이렇게. 응. 그래서 접히. 그러니까 몇 도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몇 도예요? 막 계속 하면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아 정말. 언제 끝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많이 왔어요. 근데 아직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테니스를 치러 가시는 건 뭐예요? 근데 테니스 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에 취미생활과 다친 네. 건 틀려요. 테니스장이 예약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영화 얘기 좀 하자. 네? 영화 얘기요? 아니, 테니스야. 아니 사람들 오고 계시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테니스 하면은 저는 백을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예약도 힘드신데 거기 나가가지고 또 테니스를 치신다고 그러니까 예약이 힘드니까 예약을 했으면 그 귀한 거를 어떻게든 즐기려고 치는 거지. 아, 네. 아니 영화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서 네, 좀 넘어가 볼게요. 그전에도 위기였는데 코로나 플러스 OTT의 강세 때문에 더 가속화됨.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OTT가 영향을 끼치긴 영향을 끼쳤죠. 근데 그 전에 OTT의 영향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두를 띄워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코로나 시절에는 거리두기, 네. 그다음에 그 전염에 대한 공포, 그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관객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OTT가 들어와서 과연 OTT가 이 관객을 더 줄어들겠느냐, 아니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관객이냐, OTT는 상관없느냐, 이런 걸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극장 개봉을 안 시키고 OTT로 간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뭐 좋은 영화들 다 헐리우드에서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영향이 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OTT가 영화 관객을 줄어들게 했다? 단순히 OTT만 가지고는 얘기해서는 좀 너무 창피해. 좀 구분을 지금 지어야 되는. 창피하지. OTT 같은 게 감히? 그쪽이 돈이 많이 되는데. OTT 같은 게 감히 이제 영화를?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는 OTT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지 않고요. 아까 여기 쓰셨는데 문제는 코로나와
코로나 시절에 가격을 올린 거예요. 네. 네, 극장 가격 올려서 국내의 영화 시장이 좀 다운된 부분들, 이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뭐냐? 갑자기 심각해진 건가? 아니.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와 가격 인상, 이게 가장 먼저 시장을 황폐하게 만든 원인이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에 찔러 누르는 격으로 OTT가 들어온 것뿐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올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거 국밥 가격이면은 티켓 가격이 국밥 가격이면은 적당하다라고 하셨어요. 국밥 이제 설렁탕에 설렁탕. 비유를 했는데 왜 갑자기 국밥이 돼? 국밥 설렁탕이었나요? 네. 대구에는 따로 국밥이 있고 부산 가면 돼지국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네. 야, 광주를 갔더니 광주 밑에 네. 창평이라는데 창평 시장을 갔더니 거기 국밥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보기엔 거기가 최고. 거기 국밥이야. 이름이 뭔데요? 창평 국밥. 창평국밥이에요? 어. 아, 혹시 창평 국밥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밥은 창평 국밥입니다. 네. 설렁탕 가격이면 된다. 우리가 아니 잠깐만. 네.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촬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설렁탕이에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현장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빠르고 주문해서 바로 나올 수 있고 최소한 100인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설렁탕이에요. 아, 맞아요. 또 뜨기만 하면 되니까. 뜨기만 하면 네. 되니까. 저도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의 설렁탕 다 먹어봤어요. 전국의 국밥을. 아. 그런데 그때 이제 꽃잎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텐데 꽃잎이요? 야, 언제든 꽃잎이야. 고전이야 고전. 내가 얘기하는 영화는 다 고전이야. 이정현 씨 나오는. 아무 데서도 못 듣는. 지금의 영화인들은 모르는 얘기야. 꽃잎. 꽃잎 하러 갔을 때 그 네. 꽃잎 촬영했던 데가 그 저기 항아리 깬다는 술이 뭐지? 아니 요강 깬다는 게 복분자. 네, 후분자. 고창. 네, 고창. 고창. 아. 고창에서 촬영해야 할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그 고창 촬영할 때 잠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그 고창에서 광주로 이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광주 그 저기 뭐야 그 전남 도청 앞에서 그 찍는 씬이 있었어요. 아, 네. 그걸로 이동하면서 창평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창평을 지나면서 시장이 있는데 국밥집이 이렇게 있더라고. 네. 야, 배는 고프고. 네. 그래도 되게 쌌어. 그때 4,000원인가 했을 때야. 4,000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4,000원 쌌어.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밥을 먹는데 와, 내가 보기엔 이때까지 다닌 것 중에 최고의 국밥집이었어. 어쨌든 맛집이다. 맛집이다.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최초로 영화를 상영했던 게 1910년이에요. 네. 예, 그때 동대문에 있는 한성 전기회사에서 최초로 영화 상영이 됐는데 그때 입장료가 동화 10전이야. 10전. 그 동화 10전이 딱 설렁탕 값이었어. 그래서 왜 10전을 정했냐면 사람들이 좀 만만하게 보고 사람들이 늘 즐기는 그게 뭘까? 그때 설렁탕 값을 했거든. 네. 그때 그 설렁탕 값으로 유지된 게 계속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설렁탕이 뭐냐면 설렁탕으로 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이게 이런 단어가 나와. 밥 먹으러 가자랑 비슷한 거네. 밥 먹으러 가자. 야, 우리 설렁탕이나 한 그릇 할까? 영화나 보러 갈까? 뭐 이건데 지금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네. 돈이 많이 지금은 드니까. 거의 뭐 그거잖아요. 우리 영화나 통닭 하나. 오 우리 영화나 하나 보면 안 될까? 뭐 이런 분위기잖아. 탕수육 하나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이 이게 이렇게 되면 부담스러워지니까 네. 극장에 오는 관객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근데 설렁탕은 너무 좀 어른들의 음식인 것 같고 요즘 사람들로 치면 뭘까요? 뭐 먹으러 갈까? 이 정도 가격일까요? 나 요새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니 또 따님 계시니까 햄버거 먹으러 갈까? 딸하고 요새 다 대화 안 해요. 요새 카톡을 해요. 카톡 대화를 집에서도. 뭐 스팸 지수 같은 것처럼 뭐 햄버거 먹으러 갈까? 딱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아 싫어요. 햄버거도 비싸요. 우리는 설렁탕 값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때까지 100년 이상을 지금 설렁탕 값이 유지된 건데 갑자기 미친놈들이 가격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왜 올렸냐면 이렇게 또 심각한 얘기로 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아니요 재밌어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거기는 대기업이에요. 기업들은 매년 9월에 다음 차에 사업 계획서를 써요. 그렇겠죠. 사업 계획서 쓸 때 자기 목표액을 정하거든요. 목표의 매출액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 놓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올렸다? 개뿔이죠. 무슨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가격을 더 다운시켰어야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좀 희생을 하더라도 관객들을 극장에 일단 끌어들였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이 경험, 극장에 오는 경험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서 이제 가격을 좀 관객들이 많을 때 올려줬어야지. 근데 거꾸로 가격부터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극장이 지금은 또 관객이 바뀌었어요. 3년이라는 코로나 시절에 작년에 코로나 전에 20대도 이제 30대가 된 거예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다 나이가 먹었잖아. 네, 먹었죠. 나 봤을 때가 4년 전이야. 에? 그 정도나 했어요? 기생충인데 2019년이잖아. 그러네. 2019, 20, 1, 2, 3이잖아. 4년 전이라고. 오래됐네. 그 이분들도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관객들은 20대야. 20대 관객들이는 코로나 전에 10대야. 10대들은 극장에 대한 경험치를 만들어줘서 이들이 이 극장에 오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싸게 해가지고 극장이 만만하게 보여야죠. 그래서 만말로 우리끼리 야 영화나 보러 가자 친구 만나면 애인을 만나도 우리 영화나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걸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애인 만나도 눈치 보면서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서 야 영화나 좀 보면 안 될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경험치가 돼서 이게 30대가 돼서도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극장에 갈까라고 얘기를 안 하고 넷플릭스 보러 갈래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경험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당장 문제도 있지만 미래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 올린 거는 100%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극장이 자기 살려고 했던 거지 시장을 살리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극장이 3개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 생각하자고요. 극장들이 뭐 3개가 있든 뭐 CGV가 있든 메가박스가 있든 롯데가 있든 뭐 관객들 입장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극장 망해도 돼요. 몇 군데만 있어도 극장 보러 갈 때 뭐 정거장 몇 군데 가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극장 망해도 돼요. 망하는 것 때문에 언론에 막 나오고 있어요. 극장이 망하면은 그 영화가 망합니다. 개뿔이에요. 좀 망해도 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영화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맞아. 오히려 지방은 좀 문제 있잖아요. 지방도요.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이면 내가 여기 극장이 없네. 여기 관객은 있네. 그럼 내가 극장 가서 지지. 개인 극장이라도 내가 만들 거 아니에요. 옛날 같이 뭐 대구의 만경관 같이 만경관 짓고 한일극장 짓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화 시키면 되지 동네에서. 여러분 오시면은 내가 뭐 팝콘 공짜로 줘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브랜드화 시키면 되지. 팝콘 공짜로 주는 극장.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네. 아니면 우리는 강릉에 팔든지. 시골 극장이면 강릉에 팔든지. 해가지고 극장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CGV 롯데 메가박스 좀 망한다 해서 너무 보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너무 숫자 노름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숫자? 대기업들에서 자꾸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금액을 올린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아니죠. 자 보세요. 작년 매출 대비 매출을 보세요. 작년보다 조금 매출 올라야지 여기 경영자 이 봉급사장이잖아. 이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을 거예요. 나 1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도 연봉이 얼만데. 나 연봉 받는 게 더 낫지. 그 시장 망하는 것보다 연봉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 경영사장이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사랑 개뿔이지. 그쵸. 그냥 안 쳐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영화판에서 뭐 영화 좀 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이 망하겠냐고. 맞아요. 몇억 연봉 1년 더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CGV 롯데 메가 사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격 올리는 거 쌍수 두고 환영하지. 왜냐면 작년 대비 매출만 오르면 본사에서 야 너 잘했다. 실적을 달성해보니까. 실적 달성했는데 너 그럼 1년 더 연장 오케이 이거잖아요. 연봉 조금 더 올려주고 그럼 임원들은 다 살아남는 건데
이거 그러면 이걸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자유이긴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른다. 책임을 져줘야지. 아. 책임 없이 제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4번 올렸어요. 4번이나 올랐어요? 그렇죠. 10,000원, 9,000원, 8,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5,000원 된 거잖아요. 맞아요. 4번이나 올렸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안 그것도 되죠. 하필이면 코로나 때 또 음. 성질 나잖아. 성질 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저는 성질 내야 저는 성질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짜증나. 자, 짜증이 납니다. 계속 짜증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쪽 산업 쪽에 대해서는 그냥 영화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극장이 망하고 있다. 신경 안 쓰세요. 자, 그럼 질문은 요즘에 극장에서 막 그 클라이밍 같은 거 설치하고 전시회하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살아남으려고 백을 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매출을 올리려고. 왜냐면 그거는 순수하게 자기 수익이잖아. 매점이 자기 수익이잖아. 그렇죠. 영화만 이렇게 쉐어하는 취한 거잖아. 거지. 네. 매점, 기타 등등 공간 남아도는 것들. 아니 오버부킹은 지네들이 했지. 아니 CGV하고 옆에 건물에 메가박스 들어있고 그 옆에 건물에 롯데 들어오고 있는 걸 지들이 실수한 거잖아. 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 소비자가 무슨 잘못이야? 맞아요.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망해도 돼요. 너무 많아요 극장이. 그러니까 좀 망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사 나오는 거는 그런 회사에서 보도자를 뿌렸거나 아니면 기자들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해서 기사가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는 홍보팀들이 있잖아요. 홍보팀들이 이렇게 다 작전을 짜서 나온 거니까 그런 기사에는 현혹되지 마시고요. 망해도 된다. 굳이 신경 쓰면 극장이 조금 몇 개 망한다 해서 영화 안 망해요. 그리고 수채 걔네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 영화를 전혀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니까요. 영화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안 놔두죠. 아니 어쩜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이상한 건물들, 이상한 자꾸 시설. 나는 이번에 가격 올린 거 보고 확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야. 그것도 우리 쪽 영화 쪽과 어느 상의가 진행됐냐? 상의 없이 올린 거잖아. 그래놓고 책임은 아니 내가 한국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올렸는데 니네도 왜 그래? 원래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건 개인 회사니까 안 하죠. 아, 근데 그래요? 얘네들이 단합을 했는지 뭘 했는지 다 동시에 같이 올렸잖아. 단합한 거 이거는 공정거래 걸어야 돼 이건. 어쨌든 지금 문제는 아무도 상의 없이 극장이 단독적으로 올렸어. 그래놓고 그들은 명분을 만들어. 한국 영화의 시장이 안 좋아. 한국 영화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영화가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어디서 나온 논리야 이게? 이게 한국 영화의 발전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그거에 한국 대한 영화를 왜 내역이 지네들이 있어요? 책임을 져?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증거나? 없지. 그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없죠. 그리고 한국 영화 지네들이 만드냐 우리가 만들지. 우리가 알아서 해. 도대체 무슨 발전을 자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어쨌든 가격 올리면서 지금 관객수 떨어졌잖아요. 네. 관객수 떨어진 게 눈에 들어와요. 눈에 들어온 정도가 네, 아니라. 네. 네. 눈에 들어. 그 정도가 아닌가? 나 정말 많이 차이 나더라고. 저희가 몬스터 박스 할 때랑은 천차만별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나라가 2억이란 관객이 있어요. 네. 2억의 관객에서 자 외화가 1억이에요. 그렇죠. 한국 영화가 반대로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이씨 손가락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1억이고 야 네. 한국 영화 1억이고 외국 영화 1억. 1억이야. 반만이죠. 네. 자 가격 올렸어. 외화도 올린 거잖아. 네. 아니 50% 때문에 가격 올렸다고? 이 50% 이 한국 영화 때문에 올렸다고 말이나 되냐? 아, 그게 좀 이상하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외화를 위해서 올렸다고 그래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 한국 영화 발전과 외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한 거네요? 이상한데 논리가? 그럼 그 외국 가든지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하라고. 저 그 기사 나와 있어요. 그 상영가 협회 회장이 인터뷰를 한 거.
아 그날 뚜껑 열려가지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뭐. 아 그리고 호구로 한다니까요 관객을. 사실 저 그래도 제가- 관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나 같은 놈들이 있으니까 가지마. 진짜 진짜 확 망해버려야 돼. 한번 뒤집힐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끝났어요. 진짜 그 논리가 생각해 보니까는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네. 외국 영화도 그러면 똑같이 혜택을 보는 거고 이상하네요. 그리고 외국 영화는 한국에서 무슨 투자를 한 거냐고. 없죠. 그냥 가져와서 여기서 수익된 트는 거를 거잖아요. 다 미국으로 가져가잖아. 자기네들이 싹 그러니까 그냥, 거치지도 한국 않고. 영화는 여기 제작을 하잖아. 여기 돈이 들어가잖아. 투자를 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 네. 그런데 가격 올려가지고 관객을 다운 시켜? 아 근데 요거 대구사님만 생각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영화계에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뭔가 계획은 없으세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든가 뭐 회의를 한다든가. 지금은 극장이 너무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다들 극장을 두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또 이 손가락 잘 조심할게. 극장에서 근데 이게 새끼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이게 딱 뭐지?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배급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 배급사가 제작에 투자를 하잖아. 네. 이게 우리나라 배급사들은 투자 배급사야. 투자를 한다고. 네. 근데 제작사들은 얘네들 보고 바라보고 있잖아.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네. 얘네들한테 밑보이면 극장한테 밑보이면 극장이 배급사한테 야, 저 새끼 영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지. 나만 얘기하고 있어, 씨. 아 진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응.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서 얘기를 하지 없어요? 않으면 한국 영화 진짜 망할 것 같은데. 망해도 돼요. 여기 계신 분한테. 아니, 영화에서 한국 영화 볼 게 없으면 외국 영화 보면 되고. 아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아, 영화 굳이인데 굳이 봐줄 필요 없어요. 뭐하러 봐줘, 그거를. 그거 해가지고 돈 버는 건 대기업인데 맞아요. 봐주지 마요. 안 봐줘도 돼. 극장 극장 망해도 돼요. 오늘 술 안 드셨습니다. 극장 망해도 돼요. 네. 술 드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긴데 어떻게 하냐. 가장 무서운 건 관객이라는 걸 알아야 돼. 관객이 극장에 대해서 화를 낼 때는 그래도 괜찮아. 무시할 때 이때가 가장 무섭죠. 무시한 거야. 네. 무시하고 무관심을 가질 때가 가장 무서운 거야. 그때까지 가면 극장들은 지금 그 관객이 화낼 때 빨리 수정해야 돼. 지금이 찬스야. 지금 마지막 찬스야. 지금 안 하면 망해. 이렇게 접자고 시장 다 접어버려. 아니 야, 이게 뭐냐 근데.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극장이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OTT로 풀리는 경우도 상당하잖아요. 좋은 영화들이. 근데 좋은 영화들이 OTT로 가는 거 없어요. 왜 이제는 없어요. 아니 만약에 투자금을 회수해 준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 극장의 권력이 좀 줄어들까요? 여보세요. 안 돼요? 이 세계 대기업이 투자한 영화잖아 거의 다. 그건 그렇죠. 얘네들이 그거 말고. 얘네들이 OTT로 가겠냐고. 그거 말고 그런 영화 어딨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영화는 또 OTT에서 받아주지도 않아. 만약에 인디애논스가 이번에 극장에 안 나오고 디즈니 플러스에 걸렸어. 그럼 미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건- 우리가. 그것도 상관없나? 요즘 관객들은 영화비 가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영화보다 외국 영화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외국 영화 더 많아서 많이 보는 거지. 한국 영화가 없어 일단. 내가 볼 때는 한국 영화가 없어. 아 저만 렉 걸리나요? 아 지금 뭐 비가 오나요? 왜 걸려? 아니요 저희는 원래 멈춰놓은 거고. 어. 류승환 감독님 밀수가 BEP 넘어설 듯합니다. 오늘 얘기할 게 사실 여름 시장 얘기인데 극장 얘기를 좀 해봤네요. 일단은 30주차에 밀수가 개봉을 하고 31주차에 더문 비공식 작전 그리고 32주차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을 합니다. 근데 보호자가 지금 광복절로 들어왔어요. 한번 표를 볼까요? 네.
이렇게 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에이스 메이커가 이제 관북절로 들어왔고요. 네. 하나 더 있는데 달짝지근인가 뭔가. 달짝지근해도 어. 15일 날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 달짝지근해는 갑자기 껴버린 느낌이 있어가지고 달짝지근한가 보지 뭐.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아, 근데 요번에 제가 아까도 사실 방송 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29주차 제가 배급사님한테 배급을 배울 때는 29주차부터 여름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9주차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된 이게 왜 들어오지 않았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이번 주차가 27주차잖아요. 네. 이번 주에 미션 들어왔잖아요. 네. 미션이 들어오면서 2주차는 벌려놔야지. 미션이 그만큼 두렵다. 예. 두려운 존재다. 두렵다기보다는 일단은 피해가는 게 좋죠. 아, 피해가는 그냥 게 좋죠. 커 보이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인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약간의 사람들이 관객이 많은 데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영화를. 그래서 아마 30주차부터 아마 영화들이 덤비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근데 미션을 피하고 보니까 뒤에 또 한국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렸잖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여름에는 1주차로 경쟁해요. 하죠. 네. 하는데 그래도 그 경쟁 미션 임파서블하고 붙는 것보다 이게 더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관객이 더 많으니까. 관객이 7월 말 30주차부터 쏟아져 나와요. 근데 올해도 그게 통용될 거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적었잖아요. 작년에 나왔다가 한국 영화 다 깨졌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 타자가 실수해서 그래요. 그게 외계인이었다고. 외계인이었나요? 네. 아. 외계인이 나오자마자 안 좋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 뭐야 그 비상선언. 비상선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하여튼 한산은 됐지만 네. 그때부터 쫙 해서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이정재 감독 거 그것까지 헌트까지 이제 네.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줄어들었던 게 뭐냐면 여름 시장 일반 타자가 중요해요.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을. 그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봐봐. 이번 여름 시장은 종합선물센터야. 네. 자, 밀수. 그다음에 더문. 그다음에 비공식. 네. 그다음에 유토피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 다 볼 수도 있고. 그냥 한 편만 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티켓이 일단 비싸니까 응.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응. 그러니까 티켓값이 올랐다. 이거는 정말 시장을 개판 만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격이 자, 낮았으면 네. 여름시장에서 딱 여름시장 들어갔을 때 과연 그러니까 예전에 7, 8월 하면 5천만 명이 터나와요. 5천만 명의 관객이 존재. 네. 이게 5천만 명이 안 들었다. 영화도 좋았는데 아직 안 까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저 정도면은 라인업 좋은 거니까. 좋죠. 네. 근데 5천만 명 안 들었다 하면 이게 완벽하게 가격 올린 것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 올린 것 때문에 그렇다. 극장 망해야지. 영화 제작한 사람이 먼저 망하면 안 돼. 그때부터 망한 다음에. 아, 진짜. 그러니까 자, 가격이 좀 쌌으면은 다른 것들도 봤을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못 이따 본다. 보자고요. 지금 네. 이때 이번 라인업이 좀 어떤 게 잘 될까 예상을 해보자고. 저도 영화 한 편도 못 보고 시나리오도 못 읽어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라인업이 이 영화도 어떤가 봐. 밀수. 저 범죄야. 네. 범죄 액션이야.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여름에 어떤 영화가, 그러니까 제목을 생각하지 마. 제가 말씀드린 게 제목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범죄 액션 영화야. 네. 근데 이 감독이 예전에 베테랑을 만들었어. 네. 자, 더문은 SF지만 SF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재난 영화야. 재난 영화. 재난 영화야. 재난 영화인데 저게 멀리 보낸 애를 구하냐 못 구하냐. 네. 마션이죠, 마션.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할 수 있느냐. 네. 그죠? 비공식 작전. 저거 버디무비야. 버디무비인데 저것도 구하냐 못 구하냐야. 그 구해서 하정우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느냐 못하느냐예요. 네. 근데 버디무비 같은 거 봐요. 버디무비는 형사물이 최고예요. 그렇죠. 투값을. 형사물이 무조건 최고예요. 투값수 뿐만 아니라 네. 뭐 더 있잖아. 저 배드보이 나쁜 녀석들. 녀석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영화 그러니까 버디무비의 최고의 흥행의 코드는 형사물이에요. 근데 형사물이 아니잖아. 네. 뒤떨어져.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자 더문. 근데 더문도 구하는 이야기야. 근데 이 두 영화가 같이 빡치게 했어. 네. 둘 다 구하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관객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버려. 아, 두 개 다 안 보고. 그렇지. 아하. 아니 어차피 구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다 만족도를 이쪽 영화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다음 이쪽 영화에서 또 만족할 필요 없잖아. 구하는 영화를. 아하.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 주에 뭐해? 콘크리트 유토피아. 재난 영화야. 재난 영화죠. 더문 재난 영화야. 네. 여기서도 또 그게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또 여기서 빡치기가 일어나. 아, 완전 장르가 다르거나 그래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이게 장르라고 하지 마.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코드로만 코드가 로그 다른- 라인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더문도 재난이야. 재난이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어. 자,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재난이야. 네. 관객들 입장에서 저것도 재난이고 이것도 재난인데 더 웃긴 건 콘크리트는 재난은 조금이야. 네. 그냥 그 안에서 자기 아파트 지키냐 못 지키냐야. 이거에 대한 재미를 느낄까? 그리고 저 콘크리트는 개봉 날짜 제일 늦게 정했어요. 네, 맞아요. 응. 이게 자신이 있으면 빨리 정하지. 아, 요번에 내가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고 이건 무조건 천만 갈 것 같다. 그러면은 29주차나 30주차에 박았다. 그렇지. 근데 지금 뒤로 간 거 보면은 응. 약간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아하. 자, 그리고 잠깐만 봐봐. 이제 밀수가 30주차 갔잖아요. 네. 7월 말에. 네. 그다음에 8월 초에 더문하고 비공식자한테 붙었어. 네. 근데 CJ가 원래 저 자리는 CJ 자리야. 네. 근데 슈박스가 들어왔어. 네. 저기 자신 있어서 들어왔나? 저 좀 그래요. 이게 CJ가 자신 없거나. 아니 CJ는 원래 자기 자리잖아. 근데 쇼박스가 잘 나왔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잘 나와서 들어갔을까? 자, 잘 나와서 들어갔으면 100% 좋은 배급이에요. 저기가 잘 안 되잖아요. 개봉하고 3위라 해요. 저 자리에 있으면. 잘못하면 3위 하는 자리예요. 최고로 해봤자. 그쵸. 왜냐면 밀수가 있으니까. 밀수가 1등을 했다 하자. 네. 두 번 더문이 그 주에 1등에서 1등을 넘어오잖아. 네. 그럼 더문이 2등을 했어. 네. 비공식이 그럼 비공식 3위로. 안 얘 3등이면 여름 시장도 3등 시장은 관계가 안 들어와요. 100만 못 해요. 자,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 지금 쇼박스가. 네. 쇼박스는 극장도 없잖아. 극장도 없는데 과연 저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얼만큼 상해 극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앞에서 밀수가 터지는 순간 비공식 작전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비공식 작전은. 응.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뭐 물론 CJ가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사람이긴 내가 있긴 사람이라니. 하지만 네, 회사긴 하지만 응. 근데 더문은 제가 일단 영화를 겉으로 봤을 때 주연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네. 마션 얘기를 했지만 네. 마션에서 재밌는 거는 자 그거 홀로 남았어. 홀로 쟤 어떻게 살아남지? 근데 감자 심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저쪽보다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구에서 쟤 어떻게 구해내지? 설경구와 연락하죠, 이거. 김희애 그거로 지금 버티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약간의 이제 감독님이 약간 심판을 집어넣을 거라고. 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또 둘 다 더문이 구하고 비공식도 구하고 네. 저는 두 개 다 깨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어떡해. 근데 밀수는 일단 스타트는 끄는 거죠. 봐봐. 여름 시장은 네. 범죄 액션이 최고라니까. 지금 봐봐. 밀수랑 더문하고 비공식하고 네. 유토피아 할 때 액션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뭐야? 모르겠는데요? 밀수야 밀수. 밀수. 범죄 액션 영화라니까. 저게 액션 냄새가 가장 많이 나잖아. 네. 내 말이 틀려? 몰라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밀수를 하는데 안 뛸 것 같아? 밀수를 하면서? 그러면 밀수를 하면서 얌전하게 밀수할 것 같아?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광복절날 지금 보호자가 저는 어제 알았어요. 보호자가 여기 들어간다는 걸.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에이스메이커는 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하는 건가요? 근데 보호자는 좀 어쨌든 까보고 싶고. 근데 제 기억에 헌트가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예 맞죠? 맞죠. 헌트가 맨 마지막 여름식장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제일 잘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앞에서 다 깨졌을 때. 그쵸. 아 맞죠, 맞다. 앞에서 다 깨지다 보니까 이 관객들은 어떻게 해?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아 이번 여름에 영화 보기로 했는데 다 깨지니까 안 봤어. 음. 주머니에 돈은 좀 있어 그래서 마지막 선택하는 거야. 근데 또 좋았잖아요, 작품이. 아 그게 작품 재미없으면 뭐 안 보지. 네. 아, 또 기본을 깔고 하는 거군요. 아니 영화 재미없는데도 그 표 끊는 사람이 어딨어. 있잖아요. 잘 된 것들 많더만 뭐 그러니까 한국 영화들 재미없는데 잘 된 영화들 많잖아요. 대박 해운대. 해운대 재밌었어. 재난 영화 있잖아. 재난 영화 때 하나밖에 없었어.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보호자도 그렇고 달짝지근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서. 달짝지근 같은 경우나 보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배급에서는 카운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네. 앞에 센 영화 나올 때 그거와 전혀 다른 장르로 승부를 거는 거야. 아예. 예. 그러니까 지금 밀수랑 더문 비공식 콘크리트까지 보면은 이제 큰 영화에 네. 관객들이 지쳐버린다고. 그러면 약간의 말랑말랑한 영화로 관객들이 움직인다고. 네. 저 영화들이 1,000만 원 원해서 저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 자리는 그냥 300 들면 많이 들었다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300 언더로 잡아도 괜찮은 영화다. 그런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그런 영화들이 계속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예전에 그 얼굴이 계속 변하는 영화 뭐지? 인사이드 아웃. 아니 인사이드 아웃 저거. 그 한효주 씨 나오는 거 있는데. 그 얼굴 계속 변하는 거. 인사이드. 인사이드. 뭐 그한테 그런 거였어. 맞아. 그 영화가 흥행했잖아. 네. 왜냐면 뷰티 인사이드. 뷰티 감사합니다. 요새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영화도 이제 카운터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앞에 그런 영화 할 때 아까 이제 지금 그런 자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배급을 하는 건데 그런 영화고 8월 15일이 관객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또 네.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밀수만 잘 됐어. 네. 덤은 비공식 콘크리트가 다 깨졌어. 네. 그럼 보호자 저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보호자는 앞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8월 15일 날 일단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앞당겨서 지금 원래 16일 날 개봉했는데 15일 날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앞에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오히려 득을 볼까요? 보호자가 득을 볼까요? 이 휴일 때문에. 원래 이거는 네. 앞에 영화의 흥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만약에 둘 다 좋다고 하면은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잘 나왔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잘 나왔어? 잘 나왔을 그럼 때 둘 다 깨지는 거지. 보호자랑 달짝지근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넘어오는 주가 그러니까 조금만 한 이틀만 버티면 바로 주말을 껴가지고. 잡으세요. 네. 밀수가 터졌어. 네. 밀수가 터지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더문이 들어오면서 더문이 일부의 밀수의 관계를 뺏어 먹어. 네. 그러니까 최소한 밀수가 터져도 3주가. 그쵸. 그러면 3주를 1주차, 2주차, 3주차잖아요. 네. 3주 1주차 갔죠? 2주차 갔죠? 3주차 간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밀수는 이제 끝. 어느 정도 얘가 보호자나 달짝지근 나오기 전에 이미 이제 관객들은 100만도 안 되는 한 50만 정도 파워밖에 안 돼. 남는 거는. 네. 자, 더문하고 비공식은 둘이 빡치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초반부터 피를 칠철철철 흘려. 그렇죠. 그 앞에도 또 피가 철철 피가 있는데. 철철철이니까 얘네들은 초반 1라운드부터 네. 그렇게 상태가 돼버린다. 네. 얘네들 2주밖에 못 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이제 편하게 들어왔어. 네.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영화 괜찮았어. 네. 그러면 당연히 얘로 몰리지. 보호자가 위험해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달짝지근 둘 다.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달짝지근 입장에서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렇게 이병헌 나오고 막 나오지만
보세요. 재난 영화야. 음. 앞에 더문하고 비슷하게 더문도 재난 영화야. 여기서 빡치게 돼.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재난, 그러니까 해운대처럼 재난이 그 상황을 더 휩쓰는 게 아니라 재난은 됐어. 그죠.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나는 아파트를 지켜야 돼. 그렇죠. 그 안에서 있는. 그리고 바깥하고 안에요 싸워. 이걸 왜 여름 시장에 갔지? 뭐 이거죠. 자, 여름 시장에는 맞지 않느냐. 여름 시장 하면 액션이 들어가야 돼. 무조건 자,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액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느낌상 안 나와.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덤은 고립된 거야, 고립됐는데 무슨 액션이야. 여기서 어드벤처가 필요하지. 네. 근데 어드벤처가 얼마큼 들어갔냐의 차이야. 저기, 근데 어드벤처가 들어가려면 마션 같이 저기 고립된 사람 입장에 가야 되는데 반대로 지구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구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간다면 어드벤처는 별로 없다고. 그냥 긴장감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네. 비공식 작전이야. 비공식 작전도 액션 있겠지. 있겠죠. 근데 이건 버디야. 네. 원래 버디는 아까 말한 것처럼 형사물이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컨드 라인에 서 있는 영화라고. 퍼스트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흥행해서 초반에 흥행을 못 친다. 여름 영화는 초반에 흥행을 쳐줘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옛날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초반에 칠 수 있는 영화가 살아남는 게 여름 시장이야. 보호자도 제가 보기에 액션 영화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보호자는 제 앞에 영화들이 저렇게 앞에 깔려 있으니까. 깔려 있는데 지금 4편이나 깔려 있어. 그렇죠. 5번째 영화야. 요 5번째 선택권을 과연 관객들이 선택을 해주겠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관객들이 4개 다 봤어. 야 하나 더 봐줘. 이 정도는 되겠어. 아니면 미스 봤어. 야 더문하고 이게 영화 안 좋다는 안 봤어. 야 유토피아도 난 별로 뭐 저런 영화 별로야. 그러면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지. 근데 지금 백선님 말씀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름 시장에 인디아나 존스나 미션 임파서블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걔는 다른 시장이야. 아니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여름 시장에 30주차에 인디아나 존스나 미션 임파서블이 오면은 정말 잘 되는 영화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만족하는 충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그렇게 되면 둘이만 경쟁한다는 거 아니야? 네. 너무 쉽지. 시장 지금 잡아먹기가. 어드벤처도 있고, 액션도 액션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너무 잘 될. 액션에서는 지금 미션 임파서블한테 다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주차를 벌려놔야지. 진짜 두려운 정제구나.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해외 영화도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일단 티네이지 뭐죠 이게 제목이? 티네이지 크라켄 루비라는 작품하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헌티드 맨션 디즈니 거고, 그리고 8월 15일 날에 오펜하이머가 나와요. 요거 세 개는 요번에 뭐 보고 싶은 사람만 보세요. 이게 미국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냥. 자, 우리가 왜 8월에 한국 영화 시장이 형성됐느냐? 네. 미국은 여름 시장이 5월부터 시작돼요. 네. 그리고 피크가 7월이에요. 네. 8월에 개봉하는 영화가 없어요. 맞아요. 당연히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동시 개봉하잖아. 네. 그러니까 다 7월에 쏠려 있잖아.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 가는 거고, 오펜하이머도 원래 7월 다음 주야. 다음 주인데 한국에서는 낀 배급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미션 임파서블과 밀수 사이에 껴버리니까 오펜하이머가 오히려 도망간 거지. 8월로. 네. 그래서 8월 저기 딱 개봉하잖아요. 15일. 네. 8월 15일 날 개봉한다고요. 8월 15일을 잡은 거지. 근데 그러니까 도망갈 정도 영화면은 센 영화는 아니지. 뭐 사실 그리고 매니아들 뭐 사이에서 오펜하이머도 뭐 미국에서 1억 한 5천 부 정도밖에 안 받아보는데 뭐. 그리고 거기 액션이 있겠냐고. 없죠. 네. 여름에 나 같으면 8월에 안 가. 오펜하이머는 더 뒤로 빼. 더 뒤로요? 네. 가을 시장을 뺄 거야. 가을 아니, 시장에 들어갔자 지금 네. 여기 이런 데 와가지고 어떻게 지가 살아라. 못 살아. 봐봐, 가격도 올랐잖아.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편씩 봤다면 요새 같아서는 2주에 한 편씩 봐야 되는데
외국 뭐 물론 망해야 돼, 망해야 돼. 한국 시장하고 외국 시장이 다르지만 음. 요번에 외국 시장이 여름 시장을 뭔가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도 위협 못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8월 시장이 8월에 개봉되는, 그러니까 헐리우드가 한국 보고 개봉하겠어? 그렇죠. 지 나라 보고 개봉하겠지? 네. 미국에는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거기다 7월이 가장 피크야. 거기에 다 몰아넣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땡큐잖아. 스파이더맨 그 어쩌고저쩌고도 7월에 개봉한 거고, 그래서 7월 말이었죠. 7월 초! 말 안 했는데. 무슨 소리야? 7월 초였어요. 그래서 파프로mom이었나? 뭐. 하여튼 7월에 다 몰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8월 시장이 형성된 거고, 설하고 추석, 미국에 설이 있어? 추석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비수기니까 개봉 안 하지만 우리 한국 영화는 그때 들어가서 네, 맞아요. 먹잖아요. 네. 걔네들이 우리나라 추석 보고 개봉하겠어? 그런데 거꾸로 걔네들은 10월에 저기 있잖아. 뭐야, 할로윈데이. 네. 할로윈데이 공포 영화 시장 있잖아. 네, 맞아요. 우리는 10월에 11월에 공포 없죠. 영화 걸면은 죽어요. 다 망하잖아요, 지금. 진짜요. 맞아요. 응. 우리나라 항상 이렇게 10월쯤에 이렇게 공포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잘 안 돼요. 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오펜하이머를 다들 기대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거 뭐 매니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역시 우리들은 매니아야. 아니 대충- 오펜하이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저 여기서 흥행 얘기를 하면 네. 오펜하이머가 흥행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피해가거나 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펜하이머가 피해서 지금 8월 15일로 간 거라니까. 자신 있으면 미수랑 같이 개봉하든지 아니면 더문 할 때 들어오든지 하지. 그때가 시장 가장 좋은데.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것도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예. 영화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영화 좋겠죠. 논란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야,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선택의 여지를 더 주려면, 선택할 수 있는 걸 더 주려면 조금 뒤로 개봉했어도 나는 조금 여유롭게 사람들이, 왜냐면 이거는 요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이 오는 영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개봉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저렇게 엄하게 15일날 들어와가지고 거기 또 보호자 달짝지근해 얘 거기다 앞에서는 유토피아 콘크리트 넘어오고 있어. 또 미스나 뭐 더문이나 비공식 중에 하나는 분명 넘어올 거고 박 터지게 만들었잖아. 아니 그러면은 밀수가 일단 1등으로 이번에 올해 여름 시장은 보시는 건가요? 희망사항이지만요. 밀수가 터지면 다른 영화 다 잘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밀수를 난 무조건 밀수가 잘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시려면 오펜하이머 전에 무조건 밀수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극장이 한국 영화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관객이. 계신 분들이 살려주시는 거지. 파묘? 파묘? 나 몰라. 장재현 감독님의 파묘라는 게 있나 봐요. 몰라요. 저 몰라요. 그럼 밀수 11월이면 너무 멀어. 1등은 밀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2등이 중요해요. 2등을 뽑아주세요. 더문 비공식 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보호자 달짝지근해. 2등. 이게 문제가 네. 더문하고 비공식 작전이 빡치기라면서 둘 다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네. 유토피아가 오히려 공군 유토피아가 오히려 어부질이 될 것 같다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저는 이렇게 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밀수가 시장을 그냥 다 집어먹지 않을까? 그냥 2, 3, 4위는 다 고만고만할 것이다. 고만고만할 거예요. 보호자는 조금 이렇게 작년의 기억을 떠올려서 헌트와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게 빨리 개봉 날짜 잡았으면 네. 얘 세서 들어왔겠구나. 한데 우리 작년에도 그 시기에 성공했으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딱 박아놓는 게 근데 아니라 이게 개봉 날짜 늦게 잡는 바람에 네. 내가 영화를 안 봤으니 근데 이런 상황을 다 봤을 때는 사바 감독이구나. 사바 감독이면은 괜찮네요. 근데 오컬트야. 근데 왜 11월에 가지? 그러니까 왜 11월에 가지? 좀 아쉽다. 오히려 차라리 10월에 가지. 좀 아쉽네요.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오컬트 잘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컬트 영화가 시장이 있긴 해요. 네. 있는데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나 같으면은 저 같으면 올해 6월에 갔을 거예요. 6월? 예. 왜요? 6월에 시장이 참 좋았더라고. 결과는 중인 건가요? 결과를 늘 결과론적으로 잘난 척을 혼자 다 해. 결과 가지고 얘기하면서 잘난 척을 혼자 다 하고 그래. 어, 그래서 어쨌든 네. 저 보호자 가지고 있는 게 난 조금 늦게 잡아서 저게 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2, 3, 4위가 진짜 다 애매해져 버리네. 저는 요번에 2, 3, 4위 1등하고 2등하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 밀수는 거의 1000만 간다고 지금 거의 확정인데요? 그렇죠. 어. 밀수는 1000만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올해는 범죄도시하고 밀수 이 정도로 지금 압축되는 내가 거죠? 보기엔 밀수가 개봉 날짜 가장 먼저 정했거든요. 네. 그것도 뉴야. 맞아요. 뉴가 1번 타자로 나올 때는 꼭 뭔가 있을 때. 어허허. 아, 예전에도 부산행도 누가 1번 타자로 갑자기 들어왔잖아. 거기다가 또 류승환이니까. 그러네. 모가디슈도 또 여름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비공식 작전 같은 게 모가디슈라든지 교섭이라든지 너무 유사해가지고 저 비공식 작전이 저 자리에 들어오는 게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리에 들어오는 게 좀 맞나? 그리고 저 자리에 들어오면서 더문한테 피해도 주거든. 이게 각자 이게 싸우는 게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 비공식 작전은 앞에 모가디슈 있었지, 교섭 있었지, 그 다음에 유사하게 지금 비공식 작전 이게 원래 피납이었거든 제목이. 이거 피랍이에요? 피납이었어. 그렇구나. 코로나 전에 찍었던 거란 말이야. 코로나 터지면서 지금 촬영이 중단됐던 영화인데 이름 바뀐 거구나. 그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비공식 작전을 바꾼 건데 저게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을 좀 약간의 균형을 깼어요. 그래도 한 주씩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한 주도 못 먹게 지금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참 애매하네. 김용화 감독.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진짜 어부지리가 될 수 있는 건 밀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네들끼리 싸우고 돈은 밀수가 벌고. 더문은 자꾸 인터넷에서 대본 유출로 중단된 그 JK 필름 우주 영화랑 헷갈리는 분들이 그 영화 아니냐고 해가지고 이미 악재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제 입장에서는 흥행하고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관객들 입장에서 이번에는 밀수를 영화로 선택하고 내가 보는 이 더문하고 비공식 작전이 개봉할 때도 밀수로 움직이는 관계 더 많을 거야. 지금 포스터를 봐서도 포스터가 시원시원하게 뽑은 건 이제 밀수거든요. 더문하고 비공식 작전은 너무 코미디식으로 뽑았어. 네, 좀 착 기울어져 있고. 네. 저걸 코미디식으로 뽑았던 게 앞에 그 모가디슈나 교섭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런 영화 하나 틀리거든? 이거거든. 진지한 영화 아니다. 나 너희들 걔네들하고 나랑 비교하지 마! 이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영화는 만약에 이거 만든 김성원 감독이 그런 영화를 잘 찍었다 하면 상관없는데 김성원 감독은 좀 진지하잖아. 끝까지 간다 할 때가 좀 코미디 있긴 했지만 글쎄요시다. 이게 내가 보기엔 비공식 작전에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인 틀이 좀 많이 흐트러졌어요. 미슈입니다. 근데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대본 유출은 아시는 사람들만 아실지 대중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지금 이 사실을 처음 알아가지고 굳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보진 않아요. 근데 SF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신뢰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외계인이 지금 깨졌잖아요. 네. 외계인으로 인해서 SF 신뢰도에 대해서 더 떨어졌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네. 회복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더문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가 더문을 별로 이렇게 세게 안 보는 거죠.
김영하 감독이야 뭐 신과 함께. 함께라는 영화로 천만을 2개 만든 감독이지만 글쎄 힘들 것 같다. 비공식 작전 앞에 모가디슈 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거포장만 재난 영화지 알고 보면은 드라마죠. 블랙 코미디 영화다. 예. 그러면 거기다 이게 지금 네 편 다 합치면 1,000억이야. 제작비만. 응. 1,000억 영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BIP 뽑을 수 있는 거 밀수 한 편밖에 없지 않을까? 외계인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마요. 아시긴 아시나 보네요. 몰라요. 아. CJ에서 뭐 어떻게 하겠지. 음. 망했으면 좋겠어. 아니 제가 또 하나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여기도 지금 그 OTT 서비스도 여름 시장에 좀 총력을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번에 DP가 들어와요. DP 들어오고 티빙에서는 경이로운 소문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무빙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아소카 원피스가 들어온단 말이죠. 요건 영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죠. 네. 아니 그냥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니까. 완전 다르. 자꾸 이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언론을 보거나 이제 이런 데를 봐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OTT가 극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극장에서 보는 거, OTT로 보는 거 관객들 나눠서 봐요. 또 OTT는 어차피 봐야 돼요. 왜요? 돈을 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돈을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보든 안 보든 본전 찾으려고 여러 편 봐야 되는 거잖아. 네. 본전 이상 보려면. 네. 그래서 보는 거지. 그게 무슨 극장에 영향을 끼쳐? 네. 아니 데이트를 OTT로 이제 넷플릭스 보겠다고 데이트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극장 가서 관객들하고 팝콘 먹으면서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같이 웃으면서, 같이 놀래면서, 같이 막 감동받으면서 보는 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극장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OTT에서 주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예전에도 똑같았어요. TV 나올 때 영화 망한다고 그랬고 비디오 나올 때 영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극장 망한다. 네. 극장 망한다고 그랬지. 그때 신문 기사 보세요. 망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없어요. 다 망한다고 했어.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격을 올려서 관객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그리고 영화가 없어서 관객이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50%는 외화는 50% 해줬어요. 네. 50%를 한국 영화 못 해준 거예요. 저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박스오피스 지금 이 숫자가 정상적인 숫자가 맞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위가 여보세요. 네? 지금 비 피해가 생겼잖아요. 비 피해가 아니더라도 아니지. 이거 원래 더 들었어야 돼. 비 안 올 때로 그러면 볼까요? 봐요. 비 안 올 때도 지금 보면은 엘리멘탈 14만 그리고 엘리베이터 3주차야. 그러니까요. 당연히. 근데 범죄도시 3만 안 들지. 이 차이. 봐봐. 범죄도 1,000만 넘었는데 뭘 더 들어. 그게 아니라 1, 2와의 결차가 지금 한 제가 계속 매일매일 보는데 한 2달, 3달 동안 지금 격차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1위 아니요. 그게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장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섞여서 나와서 그래요. 엘리멘탈은 그냥 저기 뭐예요. 애니메이션이고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역주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변칙적 상영이에요. 변칙적 흥행이에요. 자, 범죄도시는 천반을 넘긴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떨어져야지. 네, 맞습니다. 인디아나 존스랑 스파이더맨 어쩌고저쩌고도 저것도 애니메이션이잖아.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흥행을 하기 때문에 1, 2 차이가 나는 거지. 정상적인 개봉이 될 때는 1, 2 차이가
봐봐 1위가 뭐 41%가 나와야 돼요. 네. 평균치예요. 네. 그 다음에 저기 2위가 21% 나와야 돼요. 평균치예요. 그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해요. 평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네. 2등이? 그러면 오, 그래요? 그럼 요번에는 지금 이 상황은 비가 와서 이번 거는 미션 네. 임파서블로 쏠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저 엘리멘터 몇 주 차야. 그렇죠. 몇 범죄도시 저 천만 했어. 네. 여름과 우리 저거는 재개봉이야. 네. 지금 2위가 좆대꾸예요. 좆대꾸. 지금 아, 이게 10이잖아. 무슨 2위야. 아니 그 요번 주 개봉한 것 중에서 2위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시장에서 이번 주 개봉했다 해서 무조건 2위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렇죠. 2위는 엘리멘탈이야. 아 근데 저희가 옛날에 방송할 때는 그 주에 개봉한 게 무조건 1, 2, 3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무조건은 아니죠. 아니었나? 예. 네. 왜 무조건이란 단어를 써? 무조건 아니야. 뒤져봐. 난 무조건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어. 아 그랬나요? 네. 어쨌든 좀 성적이 그래도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들은 상위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1위 했으면 됐지, 제험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제험자 1, 2등을 다 잡아먹었다 생각하면 네. 43% 맞잖아. 40%랑 20%. 네, 아 요렇게 응.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그럼 거구나. 1, 2등이 지금 그러니까 1, 2등 영화들이 1위로 다 쏠린 거잖아. 뭐 관객들이 다 나온 거지. 네. 근데 이제 비 오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줄은 거지. 조금 더 들 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네. 더 들 수가 있었는데 좀 줄어들었죠. 그렇군요. 지방은 관객이 그러니까 이런 피해 입으면 관객이 좀 줄어요, 확실히. 네. 그리고 한국 영화가 지방이 더 강해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외화보다. 아. 그러니까 한국 영화 잘 될 때는 지방의 극장들이 조금 활기차지는 거고, 네. 한국 영화 좀 안 될 때는 지방의 극장들 수익이 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여름 시장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은 이제 따님 마중 나가야 돼가지고 커뮤글로 돌아다녔다. 이거 뭐지? 아까 그거 그 클리셔 다 넣고 대본 혼정이 유출 배우 합성해 놓은 거. 뭐가 있었나봐요. 네. 아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배급사님. 최근에 한국 영화 위기론이 많이 나왔는데 500만짜리 영화들이 더 나오려면 무엇이 우선시 돼야 할까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한국 영화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다들. 네. 이게 관객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데 500만짜리 영화들이 더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해? 일단은 관객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관객이 많아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영화가 관객을 땡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좀 적어졌기 때문에 문제지 파이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르의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로서 관객들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여름 시장은 액션으로 간다면은 겨울 시장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야 되고 추석과 뭐 설은 약간 가족 영화와 뭐 이런 영화 따뜻한 영화로 가야 되고 5월 달은 또 가족 영화로 가야 되고 6월 달은 조금 스릴이나 공포 영화로 좀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다양한 장르들이 필요하겠죠. 티네이지 크라겐 루비는 근데 드림웍스 N인데 드림웍스는 국내 CJ 아니었나요? 이번엔 유니버셜 코리아로 배급하네요. 끝난 거로 알죠? 끝났죠. 드림웍스랑은 다 계약 끝났잖아요. 또 유니버셜에서 하는 거지. 네. 계약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장르 개발을 요즘 하나요? 극장에 나오는 영화들 보면 안 하나요? 아니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 만들어진 영화로 지금 개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네. 근데 사실은 너무 왜 이렇게 코로나 전에
영화는 애들이 배가 불렀어. 아,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면 다 흥행되는 줄 알고. 네. 그러다 지금 제대로 지금 한 대 얻어 맞은 거야. 네. 한 대 더 맞아야 돼. 내가 보기 한대 더 맞아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덜 맞았나 봐. 좀 더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 번 더 확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됐나 봐요. 전 충분히 이게 뒤집혀졌다고 생각했는데. 관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저는 그 1990년대 참 오래전 얘기죠. 롱타임하고 옛날 옛적에 나 머리 감았을 때. 예. 그리고 막 이렇게 핸섬하게 딱 진을 떠 있었어. 내가. 그 사진 제가 보여드려요? 옛날 사진? 있었나? 저 옛날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아 그랬나? 예. 내가 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많고 할 때가 있었는데 예. 그때 그 장에서 그때는 매표소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외부에 있었어 이렇게. 예, 광장에. 그렇죠. 예. 그러면 가끔 이제 배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매표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매표소가 깜깜한 유리로 돼 있어서 네. 관객들 우리가 안 보여. 아. 그러면 이만한 구멍에다가 표 2장이요. 그럼 표 이렇게 2장 주면 끝이야. 예. 그때 현금 박치기잖아. 예. 그럼 안에 이렇게 색깔 있는 데를 이렇게 보면은 그 관객들 우리가 안 보이는 줄 알고 막 둘이 얘기하는 거 보여. 아, 네. 야 여기 이제 여자친구가 야 이 한국 영화 보자 그래. 그러면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한국 영화를 왜 보냐? 와 그때 그 안에서 막 눈물이 막 아. 창피하고 막 그랬던 시절을 지금 애들이 지금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 관객이 정말 무섭거든요. 아, 그때 좀 서러우셨나요? 많이 서러웠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한이 맺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잖아요. 한국 영화 하는 사람들이 거만해졌어. 뭐 관객이 알아서 뭐 내가 이렇게 만들면 지가 안 볼 거야? 뭐 아이 최소한 500만 원 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빨리 망해야죠. 한국 대작 영화들 평균 제작비가 100억에서 150억 선인데 200억 이상 들어간 영화가 있었나요? 이번 여름 거 다 200원 넘어요. 네, 최근에 대부분 다 200억 넘는 것 같던데. 더문이 지금 280억.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240억.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영화는 200억. 무슨 200억이 무슨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 무조건 대작이었는데 대작 중 초대작.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대기업이 영화 산업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50억, 60억, 70억에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의 맞춤 장르들을 개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서 1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비 많은 걸 써야 된다. 그래서 투자 하는 거군요. 빨리 망해야죠. 그러고 보니 작년 빅4가 개봉했다 하더라도 흥행한 영화는 그중 2개였고 700만인 한산보다도 외국 영화인 탑건이 100만 정도 더 높았더라고요. 탑건도 그 당시에 개봉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개봉하지 않았나요? 그 앞에 개봉했을 것 같은데? 앞엔가 뒤인가 뭐 살짝 비껴가지고 했던 거. 여름 탑건은 여름에 개봉한 거 아닌데? 네. 쳐봐요 탑건. 확인해봐야지. 6월 22일. 6월 앞에잖아. 네, 앞에네요. 네. 이거는 입소문으로 그제 흥행 탔던 거고. 요도 초반에는 흥행이 안 되다가 역주행했어요. 네, 맞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4일 차에 100만 넘었네요. 잘 되긴 했었네. 범죄도시 시리즈가 100억 안팎인 게 놀라웠네요. 빨리 찍어서 그렇지 뭐. 빨리 찍으면 제작비 적게 들니까. 거기다 뭐 CG가 별로 없고 차만 몇 개 부시잖아. 주먹 좀 휘두르고. 그거는 완전히 마동석의 그 액션이지. 네, 맞아요. 마동석 보러 가는 거지 거기 무슨 뭐 보러 가겠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오히려 먹혀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의 히어로 영화는 형사의 액션 영화예요. 예전에 투캅스도 그랬고 맞아요. 공공의 적도 그랬고
이번에 범죄도시까지 이게 한 라인이라니까. 예.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투캅스하고 공공해적하고 범죄도시하고 유니버스를 누르면 어떨까? 그거 쓰면 대박 나지 않을까? 마동석이 안 하지. 자기 유니버스가 혼자 해도 되는데. 마동석한테 제작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 됐어 시끄러. 경찰 유니버스 하는 거죠. 저기 이제 범죄도시 이제 그만 찍었으면 좋겠어. 7편까지 되잖아요. 아 예. 7편인가 8편인가. 그렇죠. 베테랑까지 합치면 대박이겠죠. 예 맞아요. 이제 그런 영화들을 되게 우리가 좋아해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 히어로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런 영화들이 여름 시장에 나와줘야지. 만약에 이번 시장에 그런 영화 하나, 베테랑 같은 게 하나 나오면은 저 영화 다 끝납니다. 스케일이 좀 과시적이 된 부분이 확실히 느껴져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실질적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지진 장면 스케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보여줘야지 흥행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외에 없거든. 뒤에는 드라마니까. 없으니까. 그거라도 볼거리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볼거리로 한다면 더문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더문 지금 볼거리로 말하면 더문하고 내가 보기엔 더문하고 유토피아야. 아 이게 그런데 이게 볼거리하고 액션하고 완전히 그렇죠. 다르게 봐야 되는군요. 볼거리로만 하는데 볼거리가 뒤에 백업이 돼야 되는 게 드라마인데 지금 유토피아는 문제가 뭐냐면 지진이 그렇게 났어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너무 작아. 더문도 그 CG로 엄청 갖다 발랐는데 거기서 액션으로 서로 뭐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해야 돼. 그렇죠. 작아. 저도 순간 볼거리하고 액션하고 그냥 같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거네요, 완전히. 베테랑이요? 베테랑이 저기 뭐야 8월 초에 개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유토피아의 배우들의 연기가 그 배우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에요. 당연히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흥행의 역할을 할까? 다른 영화는 배우께 기대 안 되나요? 다른 영화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역시 날카롭네요. 역시 누가? 배급사님 날카로워요. 나 날카로워. 여기서 짬밥이 몇 년인데. 날카로워. 역시 배울 점이 많아. 배울 점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관객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저는 볼거리하고 액션을 같이 놓고 봤거든요 항상. 근데 그걸 따로 본다는 거에서 좀 놀랐어요. 그렇죠. 더 길티 같은 영화 같은 그렇죠. 더문은 이야기보다는 사이즈가 막 커 보여서 아니 뭐 그냥 우주 달 탐사 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게 분주하게 움직여봤자 얼마큼 분주하게 움직이겠어. 그리고 약간의 전형적인 그게 포맷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경구는 과거에 우주선을 띄우다가 실패해서 모든 동료들을 다 죽인 과거가 있는 것 같고 뭐 기타 이런 전형적인 걸 다 집어넣는데 그 전형성과 SF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네요. 되게 정확하게 써주셨는데 밀수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되면 750만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뭐 여름시장이 아닐 때가 그렇고요. 여름시장에서 터지면 1000만입니다. 터지면 1000만. 아니 7월 8월 해서 5천만 명이 움직이는데 파이가 크니까 네. 여름 시즌에는 저는 1000만 간다고 생각해요. 밀수는. 그래서 올해 범죄도시랑 밀수가 1000만을 넘기는 영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후에는 좀 있을까요? 올해? 이후요? 이후에는 이제 추석 시즌하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는데 그땐 시장이 너무 작아요. 작죠. 1000만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올해 추석은 좀 길이가 어때요?
올해 추석 길어요. 길어요? 네, 10월 초에 9월 말로 시작해가지고 10월 초 3일까지 10월 3일 뭐 이렇게 다 10월 9일 먹으면은 굉장히 긴 일주일 동안 놀 수 있는 시장이죠. 근데 그때는 하루에 한 그 나오는 저기 관객이 한 120만이거든요. 일일 네. 120만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제 올해 추석 때는 또 배급사마다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많아서 영화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 그럼 경쟁 경쟁이 심해질 거죠. 아. 요즘에 배급을 안 해요. 요즘에 네. 강의하신답니다. 강의. 부산 가서 강의하신다고. 네. 데드 레코닝이 잠깐 4주 먹다가 밀수가 그 다음 바톤 터치를 한다는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나요? 4주가 네. 아니지. 2, 3주. 2주. 네. 그러니까 미션이 2주 후에 그러니까 미션 2주 후에 밀수가 바톤 터치 해가지고 쭉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질문.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딱 5분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고편으로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여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관객이 먼저 움직여요. 다른 시장은 영화가 먼저 움직이지만 여름 시장은 관객이 먼저 움직여요. 관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택을 해버리는 영화가 뭐냐의 차이예요. 그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 밀수는 범죄 액션이다. 자, 더문 같은 경우는 SF인데 그냥 구하는 영화다. 해필이면 맞붙는 영화가 또 구하는 영화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쪽으로 쏠리겠느냐. 저는 밀수로 쏠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배급사님은 영화의 원천적인 힘은 감독의 연출력이 높나요? 아니면 각본이 높나요? 100% 각본이죠. 감독의 연출력은요. 지금은 감독의 연출력 가지고는 그 감독의 연출력을 하는 건 작품성이에요. 자, 지금 저는 흥행을 원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 100% 각본에 있습니다. 감독은 개뿔입니다. 아무나 맡아도 사실 전 감독을 믿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감독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봉준호 감독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이가 이렇게 만약 밀수가 별로 재미없으면 다시 미션이 다시 올라갈까요? 그렇죠. 이거 잘 보셨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밀수가 별로인 순간 저기 뭐야 미션 임파서블이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잠깐만요.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아까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봐봐요. 네. 이전에 폴아웃이라든지 로그레이션이라든지 이게 네. 700만이 다 넘었어. 맞아요. 700만이 넘었는데 2주까지 하잖아요. 네. 암만 땡겨도 500만을 못 넘겨. 근데 그러면 나머지 700과 300만이 남았잖아. 네. 이거를 밀수가 안 되는 수가 이 300만에 치고 들어오면서 역주행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밀수도 그렇고 더문도 그렇고 비공식적 주도 그렇고 다 안 되면 다 미션이 먹는 건가요? 미션 먹죠. 이씨 난리 날 수도 있겠다 진짜.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한국 영화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 이게 배급한 거 봐. 이게 배급이야? 나 지금 미치겠네. 미션이 날짜를 잘 잡았네. 아니 밀어붙여야지 저거는. 밀어붙여야지. 네. 그러니까 저렇게 1번 타자로 나오겠다는 건 독식하겠다는 뜻이거든. 네 맞아. 밀수 안 되면 데드 레코딩이 근데 데드 레코딩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 프랜차이저는요 사실 전편에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전에 영화가 700 얼마 들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맥심이 700만이에요. 배급사님 후배들이 일을 잘 못하네요. 이러다가 토명 여름 다 먹고 1000만 배우 등급.
좋지. 예. 응.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토명이 나한테 형이 되나? 아 나한테 형이 되는구나. 형이에요? 톰 크루즈가 형이에요? 토명이 우리나라의 그 배우님이나 감독보다 영화를 더 사랑해. 그건 응.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천만 해주는 게 좋아. 아, 그 다음에 참 주윤발 형님이 네. 아프다 그러더라고. 와. 빨리 쾌유됐으면 좋겠네. 준발 형님 맞죠? 응, 형님이지. 톰 크루즈 형님 맞죠? 그렇죠. 형님이지. 이 사람이 자, 그 마무리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셔야 되니까 영상을 그렇지. 나는 나 미션 아직 못 봤어. 재밌어요. 아, 꼭 보세요. 응. 오늘 여기 오는 바람에 못 봤어. 빨리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딸이 고3이라 힘들어. 응. 혼자 몰래 가서 가서 봐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영화는 내가 OTT 뭐 한다지만 야 집에서 그런 영화 보면 진짜 재미없더라. 재미없죠. 예. 맥주 먹다가 잠깐 눌렀다가 또 저거 담배 피고 왔다가 또 눌렀다가 야야 과자 없냐 과자 찾다가 그러니까 이게 맥이 다 끊기고 재미없더라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졸려. 역시 극장이 최고야. 일단 극장 망해놓고. 아니 이제 슬슬 가셔야 돼요. 누가 스토리를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요, 저는 앞으로 준이 환상님 공부를 공부하는 방법 같이 드려야 되는데. 갑번이야 스토리를 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못해. 맞죠?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 예. 다른 사람이 재미없어 하면은. 등새우가 뭐지? 동새우? 동새우가 뭐지? 동새우. 동생 같죠? 왜 둘 다 동생 같죠? 왜 둘 다 한창 동생 같죠? 케이캔디 동새우 같죠? 새우가 동생이라고 알아들으신 것도 신기하네요. 나는 뭔 소린가 했는데. 이 세 줄 요약이라고 되는데 하이 컨셉 공부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안 알려주실 거잖아요. 오늘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여튼 한국 영화는 살아남아야 되지만 아까 뭐 제가 반농담식으로 극장 망해야 된다, 한국 영화 망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관객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이 잘 많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소중한 건 관객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객들을 위한 영화, 관객들 즐거워하는 영화, 관객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들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객들이 무슨 생각하고 관객들이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지금 변화가 생겼어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빚이 왔다가 굴절을 했단 말이에요. 굴절을 한 요것들을 파악을 빨리 해서 더 많은 투자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가격 올린 거 너무 얄미워가지고요 제가. 근데 가격 올린 거 가지고 영화인들이 아무도 안 떠들고 있다는 것도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 극장은 안 망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OTT가 극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극장의 관객을 뺏어 먹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린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컸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만 안 했어도 한국 영화가 잘 나오고 있고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서 잘 나오고 있고 가격 안 올렸다면 내가 보기엔 옛날 바로 코로나 전으로 회복하는 건 금지였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이제는. 다음 출연 언제신가요? 다음 출연 언제 생각하고 있어요? 여름 시장 끝나야지 이제. 여름 시장 내가 끝나고 네. 정리? 아니면은 정리해야죠. 정리하고 예.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8월 말쯤 되겠네요. 자, 오늘 배급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배급사님은 또 이제 가셔야 돼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호곡은 뭐야? 허걱. 아, 호곡. 그래. 여자분이신가? 아니, 남자분이신가. 음.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